일단 먼저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동의 건물 중 위치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등기만 편의상 각 구분 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 지분 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지 지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는 공유 지분 등기의 상호 명의 신탁 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하지만 일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이 공유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지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요. 어떠냐면 이게 보면 그 대법 2011-58701 판결하고 대법 2009-76522 판결 내용에 보면 어떤 게냐면, 한 동의 건물이 구분 소유자들이, 이 한 동의 건물이 구분 소유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동 아파트 한 동 있죠? 한 동이 자체가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하면 한 동이 예를 들어서 5호 라인이라면 20층짜리 아파트면 이 100세대가 거기 사는 거예요, 의원이. 그런 100세대의 건물 소유자들을 우리가 구분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렇게 한 동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 공유 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나라는 각 구분 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공유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이 건물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그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는 대지 공유 지분의 비율이 차이가, 또 어떤 사람이 뭐 적정하고 합리적인 대지 지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전유 면적 비율에 해당되는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설령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지분보다 3배가 더 많아, 10배가 더 많아. 어떤 사람은 대지 지분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해도 대지 지분을 10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그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는 대지 공유 지분 비율의 차이가 많고 적을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내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대법관들이 최근에 2011-58701 정도면 한 2012-1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 이전에도 있죠. 이러한 법률은 한 필지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얘기하면 뭐냐면, 그 대지를 보통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스럽게 많이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청약저축에 의해서 일반 분양하는 이런, 또는 이제 주택 보증을 받아가지고 분양하는 이러한 뭐 아파트 단지들 이런 경우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역세권 같은 경우 이제 100평이나 이렇게 사가지고 집합 건물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걸 건립을 하죠. 아니면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이랬을 때 이 건축주가 어떻게 했냐면, 건축계획은 땅을 100평 땅에다가 내가 이렇게 집합 건물을 짓겠어, 다세대주택을 짓겠어, 오피스텔 짓겠어, 이렇게 원룸을 짓겠어 이거 건축허가를 받아온 다음에 건물을 줘요. 그 짓는 경우에 지면서 구분 소유권이 완성돼. 구분 소유권이 완성된다는 거는 우리가 혹시 뭐 이 방송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 완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10층짜리 뭐 원룸을 짓는다 했을 때는 이 10층이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있죠? 105. 이렇게 각 구분 소유자별로 벽이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하면 1, 2, 3, 4, 5죠. 이렇게 이게 4개의 규동과 주벽과 그리고 지붕이 만들어져야 돼. 각 구분 소유자별로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그 우리가 집합 건물이 원시치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됐다. 집합 건물 완성. 다른 말로 말하면 구분 소유권 성립 시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지 사용권 성립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게 완성 단계에서 완공으로 가려면 이게 한 1년 정도 되죠. 이 완성 단계는 왜냐면 집합 건물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현관문도 없어. 딱 하면 그냥 강당만 보여. 그리고 보면 세멘트 이 콘크리트 벽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밤에 들으면 밤 12시에 가면 막 귀신도 나올 정도가 될 정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 완성된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방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욕실도 만들어야죠. 이 도시가스도 끌고 와야죠. 전기도 가스 와야죠. 수도도 가져와야죠. 보일러 배관도 깔아야죠. 도배도 하지, 장판도 해야죠. 또 창문도 만들어야지, 현관도 만들어야지, 유리창도 끼워야죠. 이런 모든 절차에서 입주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단계가 완공 단계예요. 이렇게 완공이 돼야만이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건물을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을 완성해서 완공할 때까지 완공을 이렇게 완공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임시사용 승인이라든가 가사용이라든가 또는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보존 등기를 할 때까지 아무도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건물만 건축대로 건물이 지어졌는가를 봐야지 그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대지 지분이 그대로 등기가 돼 있는지,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질 때는 그러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지분이 대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까지 관리처분 계획이라든가 건축허가 때 따져보지만, 건물을 보존 등기될 때는 그러한 제약, 그런 걸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건축허가는 100평 땅에다가 100평에다가 원룸을 짓기로 또는 오피스텔 짓기로 다세대 주택을 짓기로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완공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냐, 이게 여기 한 예를 들어 한 30세다라고 하면, 아니 계산하기 중에서 100세다라고 하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뭐 자기가 그냥 90평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90평은 좀 너무 자기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90%를 가지고 90평 가지고 10평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막 쪼개줘. 그러니까 0.03 뭐 0.05 이렇게 막 대지분 주고, 어떻게 보면 3.3 뭐 3.4 뭐 이렇게 대지분을 조금씩만 줘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이렇게 건축주가 이거 소유하고 있을 때는 건물 구분 소유자에게 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건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이거는 이제 무상 사용하기로 이제 명시적 합의가 있다고 봐요, 건축주가. 근데 이거를 산 이후 제3자 같은 경우는, 제3자는 그러지 않아. 제3자에 대해서는 건물은 있으나 땅은 가지고 있으나 건물은 없는 이 사람은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다세대주택을 잘 줘요. 그래가지고 이 90% 땅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10% 갖고 대지분 등기를 다 해줘요. 3.4 한 평이 3.4 제곱미터니까. 그 90을 누구냐? 거기다가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면 신의 측에 반하거나 뭐 또 소송에 사행에 해당되고 말이니까 그 90%를 갖고 대출을 받아요. 그 90%를 경매를 신청해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하게 이렇게 만들어. 그걸 자랑스럽게 돈 버는 방법.
우리가 이 역세권에 좋은 땅에다가 건물을 져서 또 이 땅을 또 팔아가지고 돈 버는 방법, 이걸 갖고 자랑스럽게 와서 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건축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건축 허가를 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이럴 때만 이 건축물에 대한 이 건축물을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건물을 짓는 걸 통제를 해요. 일단 건축 허가가 나고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사용승이라든가 건축물 보존 등기를 하고 그럴 때는 땅에 대한 건 통제 안 해요. 그래서 건물만 등기되고 대지권 미등기돼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보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건물 구분 소유자들끼리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땅만 있는 사람들, 아까 같이 뭐 별의별 이제 사례가 많겠죠. 땅만 가지고 건물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경우 구분소유권 성립되기 전에 땅만 취득한 사람, 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의 경매가 진행돼서 구분소유권 성립 이후에 내가 땅을 낙찰받아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집합건물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을. 자, 그런 내용이에요. 건물이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 절차에서 그 대지 공유 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 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 지분권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합건법 제20조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이게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승계인에게도 당연히 승계되는지 그에 대해서 보면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당초 대지에 대한 위 5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시행사는 장차 증축을 등을 위해 남겨둔 나머지 5분의 1 대지 지분에 관하여도 구분 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 절차에 통해서 위 지분을 소유하게 된 홍길동도 그 사정을 충분히 알고 대지를 지분을 매수하게 된 것인 만큼 홍길동이 시행사로부터 위 대지 지분을 무상 사용하게 할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고 구분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 않을까? 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로 결정하고 공유물이 사용 수익에 관한 관리에 관한 이 공유자들 간의 특약은 그 특정 승계인에게 대해서 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 지분권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 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특정 승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9다 54294 판결 내용이죠. 본 사항에서와 같이 시행사와 구분 소유자 간의 묵시적 약정은 시행사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공유 지분권자에 기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홍길동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대법 2010다 108210 판결 내용.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이 위와 같은 항변은 하더라도 홍길동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몇 페이지냐 보면은 그 360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로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대법 2006다 68810 여기 제가 판례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책을 보고 쓰기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 이번은 대지 지분이 있어도 토지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대지 지분이 있어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땅 지분을 갖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제 지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땅만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그 건물 소유자가 건물 구분 소유자가 땅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그 구분 소유자들 간에는 구분 소유자 한 동이 100명이라면 100명의 구분 소유자들 간에는 땅을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지분 비율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맞는 사람이나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연대에서 땅만 가지고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부당이득을 반환했을 때는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그 각 구분 소유자들 간에 이 그 부당이득으로 다투어야 된다. 나는 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땅 지분이 없으니까 네가 그거는 내놔야 된다. 이거는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지. 땅만 가지고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사람한테까지 그걸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할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땅을 사가지고 한 동 전체를 갖다 채권 가압류하면 되죠. 돈 있는 사람은 빨리 줄 것이고, 왜 가압류가 있으면 건물에 가압류가 있으면 임대나든가 매매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지 뭐가 안 마른 사람이 샘을 왜 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환하고 대지분이 없어가지고 이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한테 자기들끼리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다투는 거지.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반대로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에 한번 좀 판례를 읽어봐 드리면 재미있어요. 이렇게 자기 대지 지분 비율이 있어도 부당이득이 대상이 된다. 자기 대지 지분이 전유면적 비율에 대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제 지분이 있어요. 이게 적정하고 합리 지분은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되는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의 그 구분 소유자들의 전유면적이 합계를 분모해 놓고 자기의 구분 소유 대지 지분을 갖다 분자해 놓으면 자기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대지 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부당이득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유 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 바, 이제 피고들이 비록 종전 토지를 구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만을 취득하는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축을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본원의 성질상 타주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사실만으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시효 취득의 항변을 배척 조치에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려가시면 이제 보면 자, 두 번째,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공유 토지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이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즉 건물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땅만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땅이 있을 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 상응의 부당이득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자기가 적정한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과 연대해서 이 토지만 가지고 있고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부당이득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판결 내용이 2000-13948 대법 92누 220이 판결 내용이에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인 이득이 반환으로서 불가분의 채무이고, 불가분 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이 채무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가 또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만 있고 아파트 대지에 땅만 가지고 있고 건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을 내 땅까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령 적정 합리적인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땅만 가지고 있어서 내가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데 대해서는 면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한 번 보면 자기 대지 지분 비율을 초과한 소유한 경우에도 부당이득 대상이다. 이거 보면 더 황당하죠? 공유 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과반수권이라는 건 뭐냐면 51%예요. 땅이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유 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토지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마, 다만 이 경우에도 비록 그 특정한 부분이 자기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이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들이 연대해서 구분 소유자들 전체가 연대해서 부당이득을 해결해 줘야 된다. 땅만 가지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는,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건물을 가지고 있되 땅을 과반수 이상이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의 대상은 그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서 공동이 책임을 지고 나서 그걸 나중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그들 간의 문제다. 이게 땅만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는 연대 책임이 있고 공동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공동 책임으로 자기 책임 비율을 갖다가 했다든가 아니면 전액에다가 변제를 했다. 그러면 변제하고 나가지고 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지분을,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들, 또는 대지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그런 사례를 많이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